2022년에 쿠팡이 3분기에 1,087억 영업이익 나올 거라 생각 못 하셨죠? 영업이익은 예상 외였고요. 네. 에비타 흑자 뭐 가능하겠다. 근데 영업이익 나온 거는 솔직히 좀 놀라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교수님. 네. 뭐 1분기에 에비타로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했을 때만 해도 관심 많이 했는데 어쨌든 3분기에 실제 영업이익이 나온 걸 보면 놀랐고요. 최창기에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쿠팡이 망하지 않으면 뭐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일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어쨌든지 극복해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대단하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허화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요. 기업은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또 조정하는 그 어떤 이제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23년 쿠팡 흑자는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는데 저도 쿠팡을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쿠팡이 한국에 진출해서 이렇게 빨리 성장할까 했는데 예상 외였습니다. 근데 쿠팡이 지금 사용하다 보면 어때요? 지금 회원수 너무 많지 않나요? 일단 국내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 네. 가구당 하나씩은 쿠팡을 이제 구독을 하면은 쿠팡한테는 사실상 점유율 100%가 되는 건데 네. 이 지금 쿠팡 구독자 수는 전 가구 수에 지금 근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금 거의 이제 900만 뭐 1000만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구독자 수가. 그쵸. 그래서 5천만 인구 감안하면은 대략 가구당 뭐 3인 나눈다 하면은 네, 뭐 그렇죠. 1700만 정도 구독자가 나오면 다 구독하는 건데 네.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의미한 국내에서는 뭐 누가 뭐래도 쿠팡이 지금 이커머스는 1위 사업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근데 MAU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월간 활성자 수. 즉, 이제 동일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냥 순순히 다른 사람들로만 쇼핑한 걸, 월간 나눈 개수를, 이 한 명 한 명 카운팅 해보면은, 네. 이미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800만 명 정도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는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연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나라 가구 수가 2,200만 가구 남짓이니까, 네. 이미 1인당 1가구를 대표한다 그러면은 1,800만 가구에서 쿠팡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와우 회원 수도 지금 900만 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절반이 와우 회원이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와우 회원을 통해서 락인을 하고 또 나머지 그 900만 명, 즉 뜨내기 고객들을 계속 와우 회원으로 아직 증가시키면서 그러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또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맞아요. 활성 고객이 한 1,799만 명 나오고 네, 그다음에 와우 회원, 유료 회원이 이제 2,990원 하다 4,990원 할 때 좀 많이 이탈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탈을 안 했어요. 900만 명이요. 그러니까 1년에 6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5,400억 원입니다. 큰 거 아닌가요, 이게? 큰 거죠. 그쵸. 만약에 그렇죠. 기존에 이제 2,900원을 받다가 4,990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000원 남짓 정도 증가 금액이 좀 되겠지만 뭐 2,100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네. 그걸 만약에 900만 명을 한다면 1,800억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무시 못할 정도로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뭐 더불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좀 전에 이제 그 말씀 주셨던 것이 네. 그 구독료를 올렸습니다. 근데 올리면서 900만 이탈하지 않았다. 사실 이거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쿠팡이 되게 저는 그 아주 현명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의 그 저변에는 쿠팡 플레이가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올해 여름이었어요. 그 요금을 인상한 것이. 근데 인상함과 동시에 쿠팡 플레이가 했던 게 뭐였냐? 손흥민, 토트넘 유치를 해서 한국에서 축구 스포츠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거를 경기를 직관하려면은 쿠팡을 구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거를 집에서 시청하려면은 쿠팡을 구독해야만 하는 이런 구조를 짜버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갑자기 구독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예매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래 쿠팡 그 관심 없었던 아까 교수님 표현에 빌리자면은 뜨레기 이런 분들이 쿠팡에 이제 구독하게 되는. 그래서 동시에 요금 올려버리니까 오히려 구독자가 안 빠지고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유 의원님 얘기도 동감을 하고요. 일테면은 아마존이나 이 글로벌 그 업체들이 뭐 OTT 서비스라고 그러죠. 오더탑이라고 불리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뭐 이렇게 집착하고 뭐 최근에 보니까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거의 조 단위의 돈을 투자해서 만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만큼 많은 그 객수들 들어오고 프라임 회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벤치마킹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그 비용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적자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거기 뭐 김수현 나오는 웹드라마도 있었고 뭐 쿠팡 뭐 SNL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렇죠. 토트넘 그 경기할 때도 100억을 들여가 초청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나가면서 적자 요인이 되긴 하는데 언제까지 그걸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약간 의문점은 듭니다. 왜냐하면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콘텐츠가 많고 그 네이버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쿠팡은 아직까지는 뭐 TV로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보는 그런 한계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지금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80% 넘는 사람들이 딱 그거 하나거든요. 빠른 배송, 이태리 내 배송. 네. OTT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그 80%에 해당하는 그 중요한 요인이 바로 거기라 그러면은 쿠팡 와우도 마찬가지로 빠른 배송과 무료 반품. 특히 무료 반품이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점이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반품 때문에 걱정 때문에 옷도 못 사고 신발도 못 샀던 게 뭐 사이즈별로 컬러별로 사고 그 다음에 입어보고 반품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쿠팡이 물리인프라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네. 그런 바로 배송 요인, 물리인프라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올해 이제 쿠팡, 이베이 코리아, 그 다음에 관련돼 갖고 지금 네이버 다 사용해 보거든요. 근데 쿠팡이 어느 순간 무료로 그냥 한 달 서비스 주더라고요. 아, 사용하다가 그냥 쿠팡의 와우 회원이 돼버렸고, 그렇죠. 쿠팡 플레이를 보고, 뭐 이치는 시켜 먹다 안 시켜 먹다 하는데, 결국 그거 같아요. 이제 쿠팡이 다양한 사업에서 지금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수익 구조 안 나는 거예요. 쿠팡 이치라든가, 플레이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프로모션 할 때. 쿠팡 이치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쿠팡 이치 때문에 단건 배달이라는 게 생겨서 소비자들한테는 초반에는 굉장히 좀 그게 좋은 반응도 얻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서비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졌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3,000원에 배달시켜 먹던 치킨이 지금은 6,000원, 심지어는 8,000원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단건 배달의 부작용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 복수 주문을 갖다 처리하면서 그 IT 기술로 배달의 민족이 복수 주문을 주로 처리했던 것들을 단건 배달을 쫓아가면서 지금 배달 시장 형태가 단건 배달로 굳어지게 되고 네. 소비자들이 또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그 부담을 느끼게 되고 더 큰 부담은 사실 쿠팡 자체죠. 쿠팡 같은 경우가 작년에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배달 시장 앱 중에서 한 20%까지 19% 넘게 그래서 점유율 2위까지 갔다가 네. 결과적으로 올해 12% 13%대까지 급속히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에는 초반에는 그 뭐 쿠팡이 배달의 민족을 잡기 위해서 단건 배달을 내세우고 대기업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걸 갖다 대기업의 지금은 대기업이죠. 네. 어마어마한 브랜드를 갖다 앞세워서 뭐 솔직히 말하면 캐시버닝을 했죠.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현금을 태워서 마케팅 비용을 태워가지고 업계를 고사시키고 독식을 하려던 순간 배달의 민족이 참 대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단건 배달을 만들고 그에 못지않게 또 캐시버닝을 하면서 똑같이 가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쿠팡이 손을 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뭐 유니콘 시절에는 얼마든지 상장하지도 않았고 그 부분을 매출만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주주가 있고 이제는 상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식으로 영업이익을 훼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기부업한 거는 이제 쿠팡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선 거는 작년도 3분기에 어마어마하게 태웠던 마케팅 비용이 제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가려던 돈까지 합친다면은 업계에서는 3천억 정도는 기본 세이브가 됐고 조금 더 간다면은 그거 한 방으로 쿠팡 이치만으로도 5천억 정도의 세이브 요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조 8천억 났던 적자 중에 그 부분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2021년에 이제 매출 규모가 한 22조 원대, 1조 8천 영업손실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손실이 컸죠. 그 다음에 이제 덕평 화재 그것도 이제 올해는 일부 들어오고 있어서 올해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 쿠팡이 모든 사업에 이제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은 쿠팡은 잘하는 플랫폼에서 확장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는 다양한 컨텐츠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쿠팡이 잘하고 못하는 쿠팡 플레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플레이요? 네, 플레이 쪽.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플레이가 아까 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완전 동의하고요. 네. 그 지금은 돈을 쏟아 부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마치 쿠팡의 초기 사업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쿠팡에 대한 느낌을 지금 플레이에서 똑같이 지금 받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해 저는 어떻게 지금 전략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예를 들면 작년부터 해서 그 K 콘텐츠가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그 방탄소년단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오리지널 콘텐츠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너무 반 좋다 보니까 네. 쿠팡한테는 이 K 콘텐츠라는 요소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갈 수 있는 교두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동남아 진출했죠 이미 뭐 대만에서 그쵸. 사업되고 있고 일본도 이제 그 퀵커머스 형태로 네. 서비스가 지금 론칭이 됐는데 현지에서
이거를 너네가 K컨텐츠를 보려면 쿠팡을 구독해야 돼라는 식으로 마치 국내에서 뛰내기 사람들을 손흥민 경기 유치해서 구독시켰던 것처럼 해외에서 K컨텐츠 마케팅을 해서 쿠팡이 어떤 현지에서의 이커머스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유의미한 거래 금액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한 장치로 쿠팡 플레이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저는 이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현재는 적자지만 네. 차후에 요게 해외 쪽 사업에서 특히 이제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국내보다 해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해외 쪽에 물꼬를 틀 수 있는 하나의 단초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쿠팡은 이제 2021년 3월 10일 날 뉴욕 상장했죠. 미국의 INC 컴퍼니 기업이거든요. 한국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쿠팡은 이제 선진국에서 밀집도가 높은, 그러니까 작년에 도쿄에 신화가고 네. 그 특정 지역을 해갖고 뭐 배달수를 건별로 얼마 해갖고 그렇게 큰 성과는 못 봤지만은 네. 올해 이제 10월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됐네요. 네. 2,400만 명 대만의 어떤 밀집도 그쪽에 이제 비넷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싱가포르도 나가고 쿠팡은 아마 이제 소득이 높고 시장이 열려있는 쪽으로 좀 계속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업 가치가 더 올리는 거죠. 네. 해외에서 유의미한 거래 금액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소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돼야지만 글로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황제인 아마존만큼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아시아권에서 이 CBC 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예컨대 남미의 메르카도 리브레 그리고 아마존 이제 이런 기업들과 혹은 동남아시아 C그룹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데랑 좀 기등하게 밸류에이션을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밸류에이션이 업사이드가 터지는 게 저는 이 해외에서의 거래 금액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좀 앞으로 집중적으로 얘네가 이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뭐 동감하고요. 지금 쿠팡의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 보면은, 전체 매출 중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지금은 60, 7% 가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일부 매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전자상거래 나오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이라는 거죠. 전자상거래 AWS가 매출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AWS도 있고, 광고 수입도 네. 있고, 진짜 기타, 뭐, FB 사업도 네. 어마어마한 네. 매출이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가 확실한 부분들이 전자상거래에서 나오는 적자를 지금 얘기 드린 여러 가지 콘텐츠도 있고 또 OTT 서비스라든지 뭐 글로벌 FBA 서비스 이런 걸 통해 극복해 나가는데 지금 쿠팡은 그걸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네. 쿠팡 김범석 기자님이 얘기한 것도 우리는 한국의 아마존이 되겠다고 했었고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아마존이 지금 모습이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OTT 서비스를 갖다 런칭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 사업으로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고 수입이 작년에 11조가 넘었는데 완벽한 캐시카우죠, 그런 것들. 네, 그렇죠. 뭐 완벽하게 그냥 들어온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뭐 영화사도 인수도 하고 각종 그런 영화도 제작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광고도 넣고 거기에 또 PPL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2의 지금 또 쿠팡이 가는 길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 쿠팡 실적 이번 영업이익 난 거 실적을 네. 보면서 이자 수익이 굉장히 좀 크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냐면은 쿠페이가, 그러니까 이제 쿠팡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쿠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이제 적립금도 쌓이고 하니까. 근데 쿠페이가 기본적으로 충전된 단위가 10만 원입니다. 쿠팡을 쓰시는 분들은 적어도 1회에 10만 원씩은 돈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10만 원이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은행에서 이 적금 금리로 지금 이제 뭐 10%짜리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예치금 들고 있다가 하루만 지나도 거기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맥락에서 이것 또한 점점 결국에는 카드 수수료 안 내고 자기네가 이거를 그 캐시를 쿠팡 캐시로 가져가면서 내부적 이자 수익까지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좀 AWS만큼 아니겠지만 네. 그 어느 정도의 캐시카워적 역할을 얘네가 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또 들어서 이자 수익이란 부분도 흥미로운 포인트 같아요. 네.